네, 추석을 앞두고 각 언론 기관에서 여론조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오늘도 계속 발표가 되고 있는데 오늘은 쿠키 뉴스가 한길 리서치에 의뢰한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가 됐습니다. 7일부터 9일까지 조사 내용이고요. 만 18세 이상 1,025명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여야 당대표의 직무 수행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먼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잘하고 있느냐라고 물어보니까 긍정평가 35.4%만 잘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못한다 이것은 56.5%입니다. 그중에서 정말 너무 못한다 이게 36.8%나 됩니다. 굉장히 높은 수치죠. 지역별로 보면 충청, 강원, 제주 빼놓고는 전 지역에서 부정평가가 훨씬 더 높았습니다. 심지어 대구, 경북에서도 50%가 넘는 수치가 나왔어요. 부정평가가요. 그러니까 이 텃밭이라고 할 수 있는 대구에서조차 이렇게 한동훈에 대해서 전혀 평가를 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중도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여론조사에서는. 그런데 부정평가가 58.6%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보수에서도 잘 못한다는 게 많고 중도는 수치가 이제 50%가 훨씬 넘어 60%에 육박하니까요. 한동훈 대표가 좀 더 일을 열심히 좀 더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잘하는 비결은 단 하나입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너무너무 일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비록 여당 대표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못하는 것은 못한다고 지적할 줄 알아야 되고 본인이 약속했던 최상병 특검 같은 경우 반드시 받아야죠. 제3자 추천 특검을 왜 안 받습니까? 그건 역시 수치가 좀 나와 있던데 그건 뒤에서 좀 살펴보도록 하고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잘한다. 이게 51.1%로 나타났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30%가량이 아주 잘한다. 그리고 21.2%가 다소 잘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으니까 국민의 절반 이상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잘한다라고 박수를 쳐주고 있다고 봐야 할 겁니다. 이 서울 그리고 영남권 이 부분 일부를 제외하고는 긍정평가가 훨씬 더 높았습니다. 서울의 긍정평가 49%로 나왔고요. 부정평가가 43%. 그리고 부울경이 부정평가가 54.9%, 긍정평가가 41.2%. 그러니까 부울경에서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부정평가가 살짝 높았다. 이렇게 봐야 할 거고요. 대구 경북은 말할 것도 없죠. 부정평가가 56%, 긍정평가는 38.4%.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한 40%가량은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지지를 보내고 있다. 이렇게 봐야 할 겁니다. 중도층 55%가 이재명 대표의 직무 수행을 지지했습니다. 지금 잘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고 38%는 부정적으로 바라봤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이 사람 지지율은 보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죠. 이야기하면 여러분도 화가 날 텐데 어차피 20%대니까 잘하고 있다. 요게 지난주보다 3.1%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여론조사는 당장 수치도 중요하지만 추이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전보다 그 전전보다 얼마만큼 올랐느냐 내렸느냐 이게 중요한데 윤석열은 끊임없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지금 무슨 거의 그 썰매 타고 눈밭을 내려가는 수준. 좀 있다가는 스케이트 타고 내려가는 수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전 지역에서 부정평가죠. 심지어 대구 경북에서도 55%가 윤석열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정도고 부울경 마찬가지입니다. 55.2% 윤석열 못해 그런 이야기고 서울 66.5%가 윤석열 아웃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60대 그동안 60대 70대가 윤석열을 지지했지 않습니까? 콘크리트 지지층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60대에서는 무려 아까 내 추이가 중요하다고 했죠. 무려 12.6%포인트가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26.3%를 기록했어요. 16.2%가 빠졌다는 건 뭘 의미합니까?
그동안 지지했던 나 자신이 너무 부끄럽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60대 70대 이러면 몸이 아플 나이입니다. 저도 60대인데 몸이 아파요 자꾸. 그런데 지금 의료대란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이 모양 이 꼴을 보면서 어떻게 지지를 할 수 있겠습니까? 70대 이상에서도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1.7%가 70대 이상에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했다. 아마 70대 이상은 내가 좀 미안한 이야기지만 윤석열 아니라 박근혜가 다시 나와도 지지할 사람들이에요. 그냥 우리나라 대통령 그러면 왕인 줄 아니까. 그러니까 아니 왕을 어떻게 비판할 수가 있냐? 그러니까 민주공화국에 대해서 이해가 좀 부족할 수도 있죠. 이러다가 내 어른들한테 맞아 죽을란가 모르겠네. 유식한 분들도 많은데 일부 층에서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죄송합니다 어르신 여러분들. 하여튼 아니 너무 41%가 지지한다고 하니까 이분들은 왜 이러시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의료 대란 나가지고 지금 많이 아프고 응급실 간 사람들은 누굽니까? 70대 이상이에요. 그런데도 자꾸 지지한다고 하니까 왜 이러시지?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었다는 겁니다. 중도층 여기서도 중도층이 중요해요. 중도층의 부정평가가 71.5%입니다. 예? 이러면 윤석열은 사실은 대통령으로서 이미 끝났다. 심리적 탄핵이 된 상태다. 이렇게 봐야 하는 겁니다. 반등을 할 조짐이 없잖아요, 지금. 어떻게 해서 지금 치고 올라갈 수가 있죠? 뭘 잘해서? 심리적 방어선이라는 게 30%인데 그걸 거기서부터 꼬꾸라진 지가 지금 오래되지 않습니까? 뭘 잘하는 게 없어. 앞으로 잘할 것도 없어. 경제 먹고 살만 합니까? 이번 추석 물가 아주 합리적입니까?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물가 못 잡고 있잖아요. 경제 개판이잖아요. 민생 경제 완전히 무너졌잖아요. 나라 파탄 났잖아요. 그런데도 지지한다고요? 많이 지지하세요. 지지. 이런 지지 정말. 근데 이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 이건 뭐 사실은 이야기하는 게 좀 부끄러울 정도예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경제 대란, 의료 붕괴 이것만 봐도 어떻게 이 사람을 지지할 수가 있죠? 국정 브리핑 한다고 하면서 거기에서 응급실 이야기 했잖아요. 아무 문제 없다. 그러니까 응급실 가본 사람들은 문제가 많던데 이러면서 지지율이 빠지는 거죠. 이 사람들이 정말 입만 열면 지지율은 우수수 빠집니다. 완전히 지금 말하는 거, 행동 하나 하는 거 이런 것들이 다른 나라 사람 같잖아요. 누가 봐도 우리나라 사람 아니잖아. 의료 대란 지금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그런데 아직까지 해법 한번 내놓은 적 있습니까? 대화를 안 하잖아. 대화. 불통 그 자체잖아요. 독선, 독재, 무능, 부패. 마누라는 명품백이나 받아 쳐받고 그러고 자빠져 있잖아요 지금. 그런데 아무 죄가 없대 검찰은. 물론 애완견은 당연히 주인 앞에 충성을 하는 거죠. 애완견이 주인한테 충성 안 하면 되겠어요? 그건 애완견을 잡아먹어야지. 애완견은 못 잡아먹죠. 요즘 개 못 먹나? 하여튼 애완견은 뭐 요즘 죽일 수 뭐 잡아먹지는 못해. 그러니까 검찰이 지금 이 정권의 애완견이니까 검찰 이야기는 하지도 마. 화가 나니까. 하여튼 이번 추석 밥상에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올리려고 작당을 했죠. 검찰하고 대통령실이. 그랬겠죠. 그런데 그게 잘 안 돼. 윤석열이 너무 못하니까 지금 인사 어떻게 누리하이트 인사 누리하이트라고 하면 안 돼. 친일파. 이 친일파들 다 안 쳤잖아요. 독립기념관장에 김영석이 안 치고 김문수 노동장관이 안 치고 김건희 문제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인사 뭐 개판이고 물가 난리고 이런 상황에서 국민들이 모여서 가족끼리 모이면 요즘 정치 이야기 안 합니다. 물론 친구들끼리도 안 합디다마는 어찌됐거나 모여서 한마디라도 나오게 된다면 윤석열을 욕하고 김건희를 욕하지.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끝난 지가 언젠데 지금 문재인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앉아서 야 문재인이가 뭐 그랬대더라. 문재인이 뭐 딸이 사위가 전사위 그것도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응? 전 사위가 취직하기 전에는 문재인 대통령 측에서 생활비를 대줬는데 그 사람이 취직을 하게 되니까 그때부터 돈을 안 줬어. 생활비를. 그러니까 그 사람이 월급을 받아서 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월급이 부정한 돈이라는 거예요. 청탁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애완견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하여튼 그건 그렇고 대통령에 대한 국민적 신뢰 자체가 없어요. 우리나라는 대통령이라는 자는. 그러니까 지지율은 이렇게 당연히 빠지는 것이죠. 지금 친일파들을 계속 고용해서 등용을 하는 거 이런 것도 큰 문제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추석 밥상에 무슨 문재인 대통령을 전 대통령을 올린다? 흘러간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그분이 일을 잘했건 못했건 중요하지 않아. 지금 윤석열이가 지금 잘하냐 못하냐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집권 3년 차인데도 입만 열면 전 정권 탓이다고 문재인 탓이다고 하는 그 무지몽매한 짓거리야. 그런 것들이. 아이고 날씨도 더운데 목소리 높여봤자 하여튼 한동훈의 그 3자 재상병 특검법 수용해야 된다. 요게 이 쿠키뉴스에서 나온 게 61.2%로 과반을 넘어섰습니다. 한동훈도 지금 깨작깨작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윤석열하고 제대로 붙어서 재상병 특검이라도 통과시켜봐요. 그러면 지지율 올라가고 당신을 차기 지도자로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그렇지만 이런 거 하나도 못하고 하는 짓거리가 딱 윤석열 꼬북 노릇만 하니까 14% 지지율 나오는 거예요. 지지율 반등 어떻게 할까? 연구하지 말라니까. 간단해. 재상병 특검 받아 일단. 김건희 특검 받아. 그것만 하잖아. 넌 30% 넘어가. 알았지? 뒤에 30% 넘어가는 데 좋아하지 않는데 그래도 좀 이재명 대표하고 좀 비등비등해야 정치가 좀 재미가 있잖아. 근데 이렇게 떨어져가지고 야, 이 사람아 열심히 해. 열심히 공부도 잘하고 검사 출신이 말이야. 이 정치를 이따위로 하고 있어. 뭐든지 잘하잖아. 너 키도 크고 키가 180이 넘는다기 때문에 나도 네가 180이면 나도 182여. 그건 사기인 것 같다. 내가 생각해도 그건 아니야. 미안. 그건 아니야. 자, 시간이 좀 길어졌나? 김종민 국회의원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민주당에서 탈당을 해서 새로운 미래 이낙연 당으로 갔었는데 이 사람이 갑자기 탈당해버렸잖아요, 최근에. 그러니까 새로운 미래가 원외정당이 됐어. 그래서 새로운 미래가 갑자기 나 이름 바꿀래. 이름 바꿀래. 뭘로? 새민주로 이름을 바꾼답니다. 새민주당으로. 민주당이 있는데 무슨 새민주당이야. 헛민주당도 아니고 깡통찬 민주당도 아니고 민주당이라는 이름이 그렇게 좋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민주당을 나간 사람들, 이 사람들이 새민주당이다. 이렇게 당명을 바꿨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이제 광주를 갔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이재명 일극체제로 전락한 가짜 민주당을 대체할 진짜 민주당으로 거듭나겠다. 그랬답니다. 근데 왜 광주를 갑니까? 진짜 민주당으로 거듭나면 중앙 정치를 해야지 왜 광주 정치를 합니까? 야, 그러면서 민주당과는 손절하는 대신에 조국 혁신당 등과 협력하겠다. 조국이가 미쳤습니까? 당신들하고 협력하게 지금? 조국이가 정신 나갔어요? 조국이 정신 온전히 박힌 사람이잖아. 현재까지는 정신 일단 온전하게 박힌 사람으로 보이더라고. 근데 당신들하고 손 잡아서 민주당을 공격하겠다고? 이재명 일극체제를 공격하겠다고요? 에이, 이 사람들아. 내가 당신들 말하는 것이 이게 바로 이제 시간 낭비라는 거야. 시간 낭비고 내 공력 낭비야. 말 안 할 수는 없는, 하기 싫은데 안 할 수 없는 게 하도 그 뽀시래기들이 뽀시래기 정치를 하니까, 이렇게 해서 제발 좀 그만하라. 라는 의미로 내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전병헌 대표가 광주 와서 이렇게 말했다 그러네. 와, 이재명의, 왜 자꾸 이낙연이 나오냐. 이재명의 대안으로 이낙연, 정세균, 김부겸. 그래서 삼총. 그 다음에 김경수, 김동연, 김두관. 그래서 삼총 삼김으로 이재명을 누르겠다. 이런 류의 이야기를 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이낙연 대표가 지난 4월 총선에서 광주에서 민영배 의원한테 완전히 깨주게 됐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조직화된 가짜 뉴스에 호남 정치가 무너졌다. 이낙연이 떨어지면 호남 정치가 무너지는 겁니까? 이낙연이가 호남 정치를 대변하는 사람이에요? 1등이에요, 1등? 그러면서 호남이 키운 정치 자산이 상처를 입었답니다. 상처를. 자, 그렇죠. 상처를 입었겠죠, 본인은. 그런데 말을 잘해야 돼. 야, 이 사람들아. 말 잘해. 그러면 광주 시민들이 상처를 입혔는가? 광산구 을에서? 민영배가 좋고 나쁘고 난 그건 잘 모르겠어. 그런데 민영배가 이낙연보다 낫다고 생각한 광산을 유권자들이
민영배를 압도적으로 지지한 거잖아요. 이낙연은 아니다라고 해서 지지 안 한 거잖아. 그런데 호남이 키운 정치 자산이 상처를 입었다고요? 그러면 광주 시민들을 욕하세요. 광주 시민들한테 돌을 던지라고. 야, 이 개 XX들아, 가 이렇게 훌륭한 우리 이낙연 님을 안 찍어주다니 이 개 XX들아 하고 욕을 해야지. 그렇게 지금 욕하고 싶은 거잖아. 전병아, 그렇게 욕하고 싶지. 응? 조직화된 가짜 뉴스에 호남 정치가 무너졌다고? 이낙연이가 떨어지면 호남 정치가 무너지는 겁니까? 사라질 사람은 사라져야지. 지금까지 그러면 정종호가 살아서 지금 정치를 해야 됩니까? 세종이 살아있어야 돼 지금까지? 그리고 내가 한 가지 더 이야기할게. 안 되시오. 갑자기 열받았어. 걔 XX를 하겠다. 나이. 그 뒤에다 이렇게 이건 안 했어. 욕했다고 말하지 마. 또 나 보고 뭐 욕을 그렇게 하냐고 막 이러던데. 안 했어요. 걔는 욕이 아니야. 걔가 얼마나 요즘 대접받는데 유모차 대신에 개모차가 더 많이 팔린대잖아.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어저께 다 뉴스 나왔어. 걔가 그렇게 위대합니다. 그러니까 걔가 위대해. 그건 그렇고 이름 바꾼다고. 옛날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호박에 줄 끊는다고 수박 되냐? 걸레는 빨아도 걸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난 이렇게 들려주고 싶네. 원균이 이름 바꾼다고 이순신 되냐? 원균이 이름 바꾸면 이순신 되냐고! 이 사람들아. 광주 시민들이 조직화된 가짜 뉴스에 속은 거라고요? 광주 시민들이 원래 좀 그런가요? 나 그건 잘 모르겠다. 그러니까 주님이 꼴값들 떨고 있네. 그랬어요. 정말 꼴값들 떨고 있네요. 꼴값들 적당히 떨어. 사람이 끝났으면 끝난 줄을 좀 알아야 돼. 그리고 물러날 땐 물러날 줄 알아야 돼요. 영원히 그 정치 무대가 당신들의 무대가 아니야. 갈 때는 가란 말이야. 좀 제발. 귀찮아. 우리나라님이 정신 나간 행동을 하니 국짐이 좋아하지. RF님이 그랬어요. 윤석열이 사주라도 받았나 보네. 그러니까 이재명을 욕하고 민주당을 욕하면 윤석열이 사주 받았냐? 혹시 사도 받았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또 한 분도 그래서 새민주? 국힘 사주 받았냐? 분열의 총대매라고 그랬습니다. 자, 어떻게든 민주 세력을 분열시켜서 윤석열 2기 정부가 다음 대권에 또 돼서 윤석열이가 정권 재창출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다지려고 하는 게 지금 새미래가 아니라 뭐 이름 바꿨다고? 그 당 아닙니까? 이낙연 당 아닙니까? 그러지 말아야 돼. 야, 이 사람들아. 당신들 밥그릇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하단 말이야. 누가 다음 대통령이 돼야 국민들이 먹고 살 것인가? 잘 먹고 잘 살 것인가를 생각하란 말이야. 실용주의자가 누구인가? 누가 실용주의자인가? 우리 서민들을 누가 보듬어 줄 것인가를 봐야지. 당신들 밥그릇 차리겠다고 이름 바꿔갖고 달려들면서 광주 가가지고 광주 사람들 욕을 해? 거꾸로? 상처를 입었다고? 광주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이네. 이낙연 씨처럼 고고한 분을 당선 안 시켜주고 떨쳤으니까. 그런가요? 자, 오늘 그만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합시다.